명퇴한 59세 교사,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눈물 흘린 이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내가 여길 왜 타고 있지?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는 59세 명퇴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배달앱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상상했던 은퇴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갑작스러운 은퇴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정년은 멀게 느껴지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면 너무 빠르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년보다도 빨리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른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이막은 고된 시련이 될 수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명퇴하고 쉬고 싶었지만 1년 만에 배달 알바. 김 선생님 59세은 32년간 중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자녀들 모두 대학 졸업했고 아내와 오순도순 노후를 보내려 했죠.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내랑도 자주 부딪히고 뭔가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은퇴 후에도 연금은 들어왔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날씨에 따라 너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배달 도중에 갑자기 빗속에서 멈춰 선 순간 자괴감이 밀려와 눈물이 났다고 하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교사라는 역할에 익숙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역할도 없는 퇴직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부부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정 과장님 63세은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은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아내랑 말도 별로 없었는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 리모컨만 잡고 있는 남편, 아내는 점점 답답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 과장님도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정에서 소외된 존재가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등록해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은퇴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도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례 3. 퇴직 3년 전부터 준비한 제2의 인생. 이 대리님 54세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50대 초반이지만 3년 전부터 퇴직 후를 대비한 자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 교육을 듣고 주말마다 시장 조사도 다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 생활이 평생 갈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고 준비했죠. 월급의 일부는 꼭 사업 준비 자금으로 떼어놨고요. 드디어 53세의 명퇴를 자청하고 나와서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생도 많았지만 지금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 있는 삶이라는 점이죠. 이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를 앞둔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불안의 연속이 되지만 계획을 세우고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럼 지금 당신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은퇴를 몇 년 앞둔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했지만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있나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퇴직을 앞두고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경제적 준비연금, 퇴직금, 부동산 등 자산 점검은 기본입니다.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출 줄이기와 소득원 다각화 고민이 필요해요. 월 50만 원이라도 정기 수입이 있다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2. 심리적 사회적 준비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 취미, 동아리, 교육 등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루트를 지금부터 만들어 두세요. 3. 자기 역할 만들기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외에 나만의 직업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그게 유튜버든 강사든 공방 운영자든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눈물 흘린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감정적인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은퇴 후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작은 다짐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 봅시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난 준비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요. 위 에세이 마지막 부분인 마무리하며 직전이나 바로 이어서 넣으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내용을 추천드릴게요. 추천 위치, 은퇴 준비 방법 경제적, 심리적, 자기 역할 만들기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하며 전에 넣으면 좋은 내용. 제안하는 내용. 은퇴 후 뇌 건강과 심리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 예시글, 논리적 근거, 과학적 지식 포함. 은퇴 후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심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동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경우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 결과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50%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죠. 반면 은퇴 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면 뇌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기억력 감퇴와 연결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연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인지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적활동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같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신경가소성을 높여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킵니다. 사회적 교류 유지. 친구, 가족, 동아리 모임 참여는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 감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곧 면역력 강화와 우울증 예방 효과로 이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인지능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은 기억 공고화의 핵심 역할을 하죠. 은퇴를 맞이하는 지금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뇌와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과학적 해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